노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말 요양원이 답일까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아도 아직은 내 손으로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쩌죠? 이 질문,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요양원 가야 하나?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됐을 때 무조건 요양원을 선택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우선 요양원이란 곳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곳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즉,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치매 등급 몇 등급, 요양급여 얼마, 하루에 몇 번 기저귀 갈기 같은 표준화된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도 간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5명, 10명의 어르신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돌봄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돌봄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던 86세 할머니. 밤마다 기침을 하셔서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자는 시간이라 안 돼요라며 무시당했고 결국 새벽에 혼자 화장실 가시다 넘어져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후 더 큰 병으로 이어졌고 가족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관리 대상이 되어 사람보다 시스템 속 숫자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요양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마지막을 보내기엔 너무 삭막하고 너무 외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몸이 약해지면 요양원 말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요양원 대신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요양원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양원, 안심할 수 없는 그곳의 진짜 현실. 그래도 요양원은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적어도 간병은 해주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노인학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학대가 접수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요양보호사나 직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대가 있느냐고요. 신체적 학대, 기저귀 갈아주는 걸 미루거나 욕창이 생기도록 오랫동안 침대에만 눕혀두는 경우. 정서적 학대,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이런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방임,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간호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는 일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 모든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하면 더 소홀해질까봐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며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긴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곳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환경입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 하루 12시간 넘는 근무. 130만 원대의 급여. 그리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된 노동. 이런 환경에서 진심 어린 돌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지쳐있고 돌봄은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돌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요양원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아닌 삶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사람다운 노년을 위한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양원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약해지면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요양원도 아니고 혼자 살기도 힘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돌봄 서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란 말 그대로 집에 머무르며 받는 돌봄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1.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목욕, 청소, 산책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하루 1시간 내서 3시간 정도. 주 5일 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매우 낮습니다. 한 달 3, 4만 원 수준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방문 간호 서비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전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처치, 건강상담, 혈압, 혈당 체크 등을 도와줍니다. 이 역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3. 주야간 보호센터. 낮 동안 어르신을 센터로 모셔 식사, 운동, 인지훈련,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센터에서 활동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4. 가족요양비 지원제도. 혹시 자녀나 배우자가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해 매달 약 15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요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 관리가 아닌 존중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요양원 대신 내가 살아온 공간에서 나를 잘 아는 이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대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제가 서비스들을 실제로 활용해 노년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현실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양원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 안 가고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로 요양원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방문요양으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김호호 어르신.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움직임이 불편하지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주 5일, 하루 2시간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같이 만들고 때로는 같이 마트도 다녀옵니다. 김 어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요양원에 있었으면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직접 밥도 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 주야간 센터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82세 박오호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9시에 동네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십니다. 운동도 하고 미술 수업도 듣고 점심은 다 같이 먹고 오후에는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요양원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까 봐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선 친구들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박 어르신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터 덕분에 어머니도 활기를 되찾고 저희도 너무 안심이 돼요. 요양원보다 훨씬 사람답게 살고 계세요. 3. 가족이 돌보는 대신 지원도 받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이호호 어르신은 아내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딸은 직장에 다니고 집안일과 간병은 아내가 책임지고 계시죠. 이 가정은 가족요양비를 신청해 매달 15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부담도 줄고 심리적 지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낯선 사람한테 맡기는 걸 힘들어해서요. 이렇게 지원받으며 내가 돌볼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이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양원에 갔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돌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따뜻한 노후.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음속에 부담과 죄책감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노후의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돌봄을 나누면 부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돌봄은 누군가 한 사람이 전부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역할을 나눌 수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간이나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병원 동행을 맡고 다른 자녀는 생필품과 식사를 챙기며 또 다른 자녀는 간헐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돌봄은 나누는 순간 훨씬 가볍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2. 어르신 스스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가 일방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못 하시잖아요. 우린 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에게 그 결정은 버려진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의 의사를 먼저 묻고 어떤 방식의 돌봄을 원하는지를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3. 정보는 힘입니다. 함께 알아보세요. 많은 가족들이 재가요양 서비스,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가족요양비 같은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무료로 안내해줍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한 번만 신청해두면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정보를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서 함께 이겨낸다는 유대감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르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함께할 때 노년은 더 외롭지 않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두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삶의 이유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원 없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약해졌을 때 무조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요양원의 현실과 그 한계, 재가 서비스라는 다양한 대안, 실제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사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지를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년은 관리받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존중받아야 하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선택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마무리 나레이션. 혹시 지금 몸이 아프고 걱정이 많고 미래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 그리고 따뜻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요양원은 하나의 선택일 뿐 절대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한 도움은 국가로부터 받고 그러면서 사람답게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요양원 대신 내가 선택한 삶.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살기 어려울 땐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총정리. 알고만 있어도 든든해지는 정책과 지원제도. 놓치지 마세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화면에 자막처럼 나오는 내레이션.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살아온 나. 이제는 더 나를 아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어떤 날에는 혼자였고, 어떤 날에는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에겐 아직 사람 사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 독려 멘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끝까지 응원합니다.